대출이 80% 나오니까 실제로 내가 투자한 현금은 1,600만 원밖에 안 돼. 그리고 한 1년 걸리 1년 뒤에 뭐 재건축을 한다? 얼마든지 그래라. 왜냐면 1000에 45만 원이라는 월세가 내한테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출 이자 내고도 아까 그 분식집 봤죠? 네. 거기서 맨날 술 먹어도 될 만큼의 수익이 남아요. 맨날 못 먹겠다. 한 번 먹겠다 10병 먹으니까. 아, 그죠, 맞죠. 그쵸? 많이 드시네요. 네. 그래서 아까 임차 수요까지 충분하겠다 안 하겠다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되는 거 없이 LH공사가 매입을 하던 재건축을 하던 난 무조건 좋은 위치에서 아주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신 분들 중에 제일 어린데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신 분은 몇 살이었어요? 최연소. 20살. 진짜 빠르다. 네. 20살도 있었고 네. 걔는 어디서 돈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금과 같이 이렇게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빌라도 네. 1,600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너무 하고 싶은데요? 그쵸. 이렇게 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5천만 원 수익으로 또는 3천만 원 수익으로 나오는 거니까 왜 부동산 경매가 좋냐면 네. 나는 우리 BJ 미래 목소리 볼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대표님 최소 얼마 들고 가면 상담 가능합니까? 미래 소개로. 네. 이 부동산 경매라는 게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 네. 부동산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가 나의 본업을 하면서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익, 잉여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놓고 내 본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님 버는 돈을 통장에만 넣어놓지 말고 네. 술 먹는 데만 쓰지 말고 그러니까. 쓰지 말고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렇게 내가 통제하고 계획하고 안정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내면은 네. 은행에 낼 필요가 없어요. 그니까요. 은행 이자 몇 프로 줘? 2점 몇 퍼센트 주고 복리 예금해봤자 3% 간신히 넘는다고. 그니까요. 주식은 좀 약간 무섭고. 그러니까. 그쵸? 예. 그래서 딱 진짜 약간 안전 투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8천에 낙찰 받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2점 몇 퍼센트 월 이자 준다 그랬죠. 복리 예금 들면 뭐 3.1, 3.2% 준다 그랬죠. 네. 그쵸? 우리 인플레만 보통 4%가 잡습니다. 1년에 인플레이션만 물가 상승률을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네? 물가 상승률. 물가 그러니까 상승률. 우리가 옛날에 우리 미래님은 네. 초등학교 7살 때 아이스크림 얼마 주고 사 먹었어요? 300원. 그렇죠.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막 1,500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봐봐요. 그게 미쳤어.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아. 물가 상승입니다. 예전에는 300원으로 주고 사 먹을 수 있었던 게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이젠 1,500원을 줘야 되는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구나. 진짜 설명 오지게 잘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추워요 갑자기. 소름 네. 돋아버려가지고. 어떡해 진짜. 그래서 따뜻한 거 입고 오셨구나. 본인한테 늘 이렇게 너무 새롭고 멋있고 말도 잘하고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쵸 맞죠? 근데 당신은 오늘 진짜 별로다. 아 왜요? 아니 왜 그래요? 칭찬해도 괜히 부끄러워서 그러신 거 다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8천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네. 이렇게 수익률 계산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까 뭐 은행 통장에 넣으면 2% 준다, 뭐 복리예금 들어봤자 3.1% 준다, 정말 돈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금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정말 마땅한 당위적인 것인데 계산해 볼게. 자, 8천에 낙찰 받았을 때 현금 20%만 있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1,600만 원만 현금 있으면 되는 거지. 네. 나머지 6,400만 원은 대출이 나온다고. 네. 1금융으로 3.5%에. 저도 나와요? 그럼요. 그리고 연 대출이 이 부동산의 담보로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이 부동산의 담보로. 네. 그 연 대출 이자가 224만 원이야. 1년 동안 내 이자가. 네? 자, 보증금 얼마 들어와요? 1,000만 원 들어오죠. 네. 자, 봐봐요. 우리 1,600만 원 투자했죠. 네. 보증금 1,000만 원 나한테 세이브돼. 그럼 600 투자한 거예요. 그러네. 왜요? 나중에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말은 맞는데 보증금을 내가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려주냐면 임차인이 만기돼서 나갈 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돈으로 나가는 임차인을 줍니다. 중도 퇴실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렇기 맞죠. 때문에 세이브 되는 걸로 봅니다. 그럼 600만 원 투자가 된 거예요. 그 전제하에 연 임대 수익이 월 1000에 45만 원을 가정을 하면 네. 연 임대 수익이 540만 원입니다. 연 임대 수익이 연 임대 수익. 예, 그쵸, 맞죠. 예, 1년이면 54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시입 투자 금액은 보증금 들어왔으니까 6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8천에 낙찰 받았어도. 네. 그리고 연 시입 수익은 316만 원으로 수익률이 52%입니다. 은행은 2%라 그랬죠. 복리예금 3%라 그랬죠. 연 52%입니다. 지금 이 빌라가 몇 배예요 지금? 예? 몇 배냐고요? 한 30배 됩니까? 30배가 되죠 지금. 정말로 52% 수익률입니다. 연 굉장한 수익률입니다. 갭 투자라고 하나요? 그게 위험하다고 하던데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알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쵸, 맞죠. 그러니까 뭐 어떤 투자는 위험하다 그러면 그만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만큼 모르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내가 아는 만큼 안전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놀라셔야 될 게 이물건 임대 수익이 연 52%고 보통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20%만 넘으면 뜨악합니다. 정말 좋은 부동산이거든요. 강남의 빌딩이나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이 연 5%를 잘 못 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도시대비 그것도 마찬가지였고 52%입니다. 이거 좀 투자가치 엄청난데?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이렇게 놀래줘야 되는 건데 반응이 없으니까 되게 좀 그렇다. 너무 놀래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찐텐이에요. 너무 놀래서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부동산이 저번에 알려주셨어요.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는 자산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아 진짜. 그렇죠. 일단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면서 좀 손해를 많이 봤는데 네. 내가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근데 이제 부동산 경매는 내가 공부한 만큼 반드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은 한 8천만 원이 적정한 입찰가인 것 같고 곧 매각기일이 잡힙니다. 이 물건 잠시 기일 변경을 신청했어요. 원래 저번 달이 입찰 기일이었는데 네. 지금 조금 미뤄져 갖고 이번 달 중에 입찰 기일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물건 여러분들도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입찰하실 분은 얼마든지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계기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뭐든지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받으면서 할게요. 제가 계속 말만 하는 이 태엽 감긴 기계는 아니니까. 아 그쵸 맞죠. 네. 궁금한 거 뭐든지 우리 미래님도. 그러면은 약간 뭐지? 제가 여윳돈이 이건 제가 1,600만 원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윳돈이 한 뭐 5천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럼 이런 매물을 뭐 2개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좀 더 사이즈가 큰 물건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보통 분산 투자라 그러죠. 그래서 뭐 3개가 망해도 7개가 잘 되면 좋다 뭐 이런 게 다 포트폴리오를 짜서 분산 투자하는 이유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물건을 분석해서 하나 쪽으로 몰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5천이 갖고 계신다 그러면 네. 내가 곧 이제 입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평택에 있는 이제 평택. 미군 이제 렌탈하우스입니다. 2017년에 신축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여기가 예를 들어 3억에 지금 저희가 입찰을 한다고 최저 입찰가는 2억 7천이에요. 근데 시세는 5억 5천입니다. 시세는 5억 5천인데 현재 최저 입찰가는 3억짜리 평택에 미군 렌탈하우스 단독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입찰하려고 예정하는 건데 3억에 80%가 대출이 나오니까 20%면 얼마입니까? 3이 6천만 원입니다. 3억에 입찰하면 6천만 원만 현금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나머지는 1금융권 대출이 나옵니다. 담보로. 자, 그런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월세를 1년에 한 번에 다 받아버립니다. 네. 여기 월세가 얼마냐면 한 번에 5천만 원 들어옵니다. 연 월세가. 현금으로 5천만 원 들어옵니다. 네. 그럼 봐봐요. 나 6천만 원 투자했는데 현금으로 5천만 원 싹 들어왔죠. 네. 현금은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한 달로 따지면은 한 400 몇십만 원 들어온 거예요. 나는 6천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400 몇십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 대기업 직장인 한 명 키우는 거다. 그쵸 맞죠. 그쵸? 네. 그러다가
나중에 팔면은 3억에 낙찰 받아서 5억 5천에 팔면 2억 5천이 남는다? 난 투자금이 6천만 원인데 2억 5천을 버는 거야. 나중에 매매를 하면. 매매를 안 해도 월 400 몇십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대출이자 80% 받으면은 38에 24, 2억 4천이 대출인데 그래봤자 100만 원이 안 넘어요. 100만 원이 이자가 안 넘는다고. 그러면은 300 몇십만 원씩은 꼬박꼬박 순수익이 들어오는 거야. 6천만 원으로. 팔면 2억 5천 수익이고. 그러니까 왜 내가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내가 경제적인 어떤 부를 쌓고 성장할 것인가. 욕심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허망된 생각이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계획된 상태에서 뭐 내가 갑자기 교주 목사 같네. 스승님, 저 다음에 진짜 소주 한 잔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다음에 저희 분식집 앞에서 만나요. 네. 네? 진짜요, 튀김에 네. 순대 소주 10병 딱 너무 넣고 좋죠. 그럼요. 운동장 저희 가서 축구하는 중학생들이랑 같이 축구하기. 그리고 쓱 이제 투자하시는 거 같이 좀 투자 좀 하게 쓱 이렇게 쓱 쇼가 이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셨죠? 그 현금 6천만 원으로도 나중에 팔았을 때 2억 5천이라는 수익을 추가로 낼 수도 있고 한 달에 순수익으로 300 몇십만 원에 꼬박꼬박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게 현실이고 실제 금융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난 만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네. 마누라 몰래 공짜놓은 돈 있는데 얼마 들고 가면 투자 같은 거 상담 가능합니까? 상담. 아니야 저런 사람들 있어요. 결국엔 마누라 때문에 투자 못해요. 못해요. 예. 결국엔 마누라랑 상의하다가 결국엔 마누라가 안 된대요. 그치 걸려. 100% 진짜. 그때도 약간 기분 안 좋아 계셨었잖아요. 그러니까 키메이커가 부인이면은 부인의 허락부터 막고라고 무조건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쵸 맞죠. 남편분이 제 책 읽고 방송 보고 유튜브로 저 보고 저를 신뢰했지만 네. 부인은 저를 모르거든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지도 않고. 맞네. 결국엔 이제 계속 힘든 그 어떻게 보면 똥개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또 우리 부동산 경매와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십시오. 아까 또 물어보셨는데 여기 LH 매입이 확정이냐고? 아까 확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확정은 아니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가 왜냐 나오고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예산이 1년 동안 예산이 주어집니다. 이 예산을 다 쓸 때까지 매입을 합니다. 꼭. 그러니까 반드시 매입은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예산을 다 써야지만 국가에서 또 예산을 줍니다. 그쵸. 그러니까 꼭 빨리 쓰려고 그러는 거야. 그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LH공사가 이제 좀 후한 금액에 이제 매입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협상이 이제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서로 지금 여기 마을 주민들과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치 좀 알려주세요. 여기는 개봉동. 경매 사건번호 적을 사람 적으세요. 남부 10개 2018 타경에 104938이고요.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산 2에 29번지 거성빌라 나동 1층 102호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는 정말 술 한잔 하고 싶은 분식집이 있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LH가 매입을 하려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좀 쉽게 알아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술 LH공사 한잔 하면서 혹시 예. 여기 들어와요? 에이 이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D냐?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네. 매입 지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한국주택토지공사 홈페이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줄여서 영어로 LH라고 부릅니다. LH라고 부르는 것이고 저는 그냥 그렇게 안 하고요. 여기 주변 중개업소들 다 들어가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은 내가 다 조사할 거 없이 그런 걸 다 조사해 놓은 이 현장의 중개업소 소장님들이 저한테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떠먹여줍니다. 쉽죠? 그렇게 세상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 확정이 아니어도 그 사이트 들어가면은 알 수가 있어요. 네, 계획된 거니까. 이번에는 계획된 어디 지역에 어디를 얼만큼 예산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매입 조건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안 될 것, 뭐 이런 것. 왜냐면 자기네들도 이제 매입 가격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철거하는 비용이랑 뭐 이런 응. 것도 예산 잡는 거구나. 그렇죠. 다 조건이 있는데 너무너무 노후불량하면 안 될 것.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매입 안 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저는 LH공사에 들어가서 그 조건표를 보고 아, 저 거성 빌라가 LH공사 매입 조건에 맞는 거였나까지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식이랑 좀 틀리게 진짜 내가 알면은 아주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100% 이기는 게임으로 갈 수 있는 게 경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네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늘 되고 싶어하는 미래의 남편 후보감이 될 수 있어요. 건물 주님. 미래 뭐 남편 후보감이요? 네네. 그게 장래망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진짜로. 사랑을 좀 돈으로 그렇게 아니 그 그게 돈 아니라 있으면 사랑을 저는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고 내가 못하는 걸 했을 때 더 멋있고 네. 그런 존경심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걸 이뤘을 때는 이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 모든 조건이 걸 좋았으니까. 이루었을 때는 포용해줘야죠. 그 수고했죠, 어쨌죠. 그런 거죠. 아, 저는 제가 안 되겠네요. 공부해서 제가 1등 신부감 되겠습니다. 저한테 시집 오세요, 여러분. 시집을 오라고요? 지금 성적 정체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집이란 단어가 더 약간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가 시집을 오세요. 오라고. 네, 장가 오시고 갑자기 수빈이 보고 싶고 수아래죠.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고요? 양도소득세는 이제 세법 보시면 되는데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양도를 했을 때는 내가 수익 금액의 50% 정도가 됩니다. 수익 금액의 50%.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만 내는 거죠. 받을 때만. 아니 양도세는 팔 때 팔 때. 얼만큼 차익을 남기고 팔았느냐. 너 그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국가에 세금 좀 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천에 낙찰을 받아서 1억 3천에 팔았다. 그럼 5천만 원의 수익이 남는 거잖아요. 양도 차익이 1억 3천에 팔면은 그럼 5천만 1년 안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5천만 원은 50%니까 2,500만 원은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소리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대표님 부동산 가서 물어보실 때 경매 때문에 왔다고 물어보시나요? 예,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럼 부동산 지금 사장님 할게요. 네, 똑같이 해주세요. 제가 네. 부동산 일을 똑똑똑 먼저 하셔야 돼요. 네, 똑똑똑. 네,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이에요? 네? 집 보러 오셨어요? 네, 너무 적극적인 준비 없어요. 네네. 예, 집 보러 왔어요. 지금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 음료라도 한 잔 드릴까? 고맙습니다. 네네네네. 네, 음료수 잘 받았어요. 네. 다름이 아니라 여기 근처에 거성 빌라에 네. 거성 빌라 102호가 지금 경매로 나왔거든요. 아유, 그래서 또 물어보러 왔네. 그러신 분은 없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하세요. 그래서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낙찰을 받아서 예. 이제 임대도 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중개업소 소장님한테 예. 임대도 이제 전속으로 좀 드리고 내놓을 테니까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현재 시세랑 전세 월세 금액이랑 좀 여기 지금 부동산 돌아가는 어떤 분위기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이쪽이? 일단은 여기서 말하기 너무 딥하고 분식집 맛있는 데도 있죠, 여기? 그래요. 네, 아, 거기 예, 가서 또 네, 말씀해주세요. 팩소주 좀 싸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말씀 드리는구나. 그러면 그 부동산에도 이제 수수료 중개업소 소송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뭘 했다고, 그 왜 한 거예요, 지금 아, 이거 네. 시뮬레이션을? 그럼 알겠어요. 이제 계속 듣고 네. 있을게요. 뭐 매매가나 전월세 그리고 여기 현장 분위기를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좀 아는 만큼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거성 빌라에 대해서. 됐어요. 네? 한 걸로 쳐요. 아니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익힌 것만 얘기해도 중개업소 소장은 하겠다. 일단은 그 거성 빌라 나도 여기 네. 또 네. 여기 어때요? 안주인 분이 안주인. 사모님이 네. 거성 빌라 반장님이세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요즘 힘드신가? 이걸 잘 아시나 봐요. 너무 갖고
가끔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죠. 저희는 여기 왜냐면 여기 되게 살기가 좋아요. 다들 보면 학교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머님들끼리 모여서 저희 수수하게 이렇게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하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진짜 너무 여유롭고 진짜 아니 힘들구나.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막 물어보시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다 물어봐요. 그렇게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방법. 사실은 경매 때문에 좀 조사하러 왔다 그러면 자기 당장의 그 매매나 월세나 전세 거래를 하려고 하는 손님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경매 때문에 진행되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겠어. 그쵸. 그 손님도 아니고 좀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친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들어간다고. 월세 구한다고 들어가면서 매매가도 한번 물어보고 뭐도 하면서 다 빼온다고. 근데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상대 측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나쁜 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자. 바카스 한 병 갖고 들어가자. 아 정직하게 예, 그냥. 예, 바카스 한 병 갖고 들어가서 좀 물어보자. 이래서 땅 같은 경우, 이 사람들 진짜 짜증나요. 막 하루에 막 20명씩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 진짜. 그럼 내가 돈 벌려고 지금 중개업소 운영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 내가 자원봉사하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쵸 맞죠. 그래 들어오자마자 지금 경매 나가 이런단 말이야. 꼭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냥 나오십시오. 옆에 네, 부동산 맞아요. 들어가서 바깥에 들고 다시 들어가세요. 그래서 정중하게 여쭤보십시오. 보통 제가 땅 같은 경우에는 좀 거짓말을 합니다. 옷도 이렇게 안 입고 가요. 좀 분해 날. 누추하게 입고 가서 그 소장님 제가 좀 노가다 좀 해갖고 이렇게 좀 한 7천만 원 벌었는데 여기 좀 땅 좀 사고 싶거든. 저희 어머님 고향이세요 여기가. 제가 꼭 한번 여기 좀 땅 사서 저 어머님 좀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좀 경매로 사면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경제적 자력이 안 돼서 이렇게 좀 찾아뵙습니다. 감성파리 느낌으로. 그렇지, 감성파리. 네. 네. 그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좀 근데 좋은 꿀팁이네요. 그거. 인간적으로 좀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땅 같은 경우에도 용인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이번에 지금 낙찰받을 그 평당 정말 한 20만 원 했던 제일 낙후됐던 용인의 지역이 SK 하이닉스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에서. 네. 그렇죠? 그런 것도 평당 지금 40만 원 낙찰 받았는데 200 몇십만 원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6개월 만에. 그쵸?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나중에 토지 조사를 가면은 토지에 대해서 공부를 잘 몰라 땅 찾기가 힘들어요. 땅 찾는 건 아파트보다 어려워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막 수많은 땅들 중에서 그 땅을 내 땅 그 토지를 찾는다는 게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땐 시골에 누굴 찾는다? 이장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장님 집이 어딥니까? 그 이장님 집 가면 막 태극기 이렇게 국기 달려있어요. 진짜요? 찾아가서 저 이장님 다름이 아니라 그 경매 물건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이 경매 진행되면 여기 소유자 이름이 나와 있어요. 물건지에. 그래서 여기 김말동 씨 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님이 그 말동이 그 사람 따라와봐요 하고 그냥 데리고 가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세상을 이용하면 지혜롭게 물건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네. 좀 인간적으로 항상 다가가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멋있습니다. 아무튼 전 그걸 많이 땅 할 때도 많이 이장님 찾아가서도 부동산 경매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매요? 많이 써요. 제가 보통 시골 저기 도시에서 네. 노가다 좀 하다가 돈 좀 벌어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시골 가서도 이장님한테. 그러면 인간적으로 가면 인간적으로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요. 젊은 청년이 아주 그냥 고생 많았네 이렇게 하시면서 저 같아도 막 많이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경매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낙찰률 90%가 넘던데 이득 보기 힘들지.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매 공부를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이 경매를 하는 90%의 사람들이 권리상 하자가 없는 일반 물건들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는 개나 소나 지식이 없어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수익이 얼마 안 남아요. 가전제품 몇 개 살 거밖에. 그러면 경매 시장 재미없는 막 그렇게 돌아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특수 권리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특수한 물건이나.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네. 한 3억 정도를 내가 인수할 수도 있다. 3억 정도를.
이 물건을. 네. 근데 공부한 걸로 조사해 보면은 이 3억을 인수 안 해도 된다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막 반감에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물건들의 시대는 사실 같습니다. 일반 물건의 시대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이제 유치권 하나 설명드리면, 유치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경찰서 가면 유치장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꽁꽁 못 움직이게 묶어준다. 근데 거기에 권이라는 게 붙였단 말이야. 네. 유치, 권. 이 권리를 말해요. 네.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네.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A라는 소유자가 B라는 사람 공사업자를 찾아가서 야 건물 좀 지어줘. 그럼 이 B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알아서 건물 지어줄게. 넌 나한테 돈 줘라. 그리고 B가 여기다가 A의 땅에 건물을 이렇게 딱 지어준 거야. 멋지게. 근데 A가 건물을 지어주는 중에 지어줬는데 돈을 못 준 거야. 공사 대금을. 그리고 경매 넘어갔어. 네. 그러면 이 공사업자는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를 해요. 나 3억 못 받았어. 이 3억 못 받을 때까지 이 부동산 그 어떤 누가 와도 절대 사용하지 못해. 쇠사슬을 꼭꼭 묶어두고 둘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대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 그때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5억 정도의 가치를 하는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근데 3억의 유치권 행사를 하는데 네. 그럼 최소한 2억 밑으로 떨어졌어야 들어갈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3억의 유치권자가 법률상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으면 이 유치권은 깨져버려요. 주장을 못해. 어떨 때 깨지? 일단 유치권자는 여기 이 부동산에 반드시 직접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직접 점유라는 게 뭐예요? 이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열쇠로 자물쇠를 꼭 문을 잠가두고 여기에 관리 사무실 하나 컨테이너 두고 이 현수막 하나 붙여두고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빨간 여기를 글씨로 돼 있고 이런 거요?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점유의 형태를 인정해 준단 말이야. 아. 근데 이거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고 네. 또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동안 세를 줘서 임대 수익으로 아직 못 받은 돈을 좀 충당하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렇게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조건들 가서 사인해. 네가 나 돈 안 줬잖아. 빨리 사인하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 근데 동의 없이 임대를 줬다? 그럼 유치권 깨져버려. 3억 못 받아요. 이 건물이 두고 유치권 행사를 못 한다는 소리야.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기 전부터 유치권 행사를 했어야 돼. 경매가 진행된 후에 유치권 행사를 하면은 그것도 유치권 깨져. 이런 조건들을 공부하면은 내가 이 물건을 뭐 예를 들어서 2억에 낙찰을 받아서 3억을 인수 안 하고 그냥 5억에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3억 그냥 내보내버리고 유치권자를. 이런 게 이제 특수권리 분석이고 특수권리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요령의 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무궁무진한 기술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나도 미래님도 네. 우리 이렇게 여기 이제 방송에서 활동하셔서 네. 모으시는 돈을 통장 예금만 하시지 마시고 네. 그리고 제가 시원찮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쵸? 그러니까 좀 활용하셔서 이렇게 좀 재테크를 하시면 굉장히 1등 신부감이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네, 그럴 것 그렇게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또 뭐든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집이 강남의 논현동인데 5천에 170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집 같은 물건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또 얼마 정도 나요?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건물의 시세도 모르고 살고 계신 이제 우리 미리님의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그냥 그러니까 막 빌라보다는 조금 큰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형태거든요. 거기 시세를 알아야죠.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거기에 대해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가를 산정을 하는데 내가 5천에 170의 시세를 하는데 얼마에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보통 그럼 강남권의 뭐 이런 빌라나 아파트 시세. 서초동의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30몇 평대가 뭐 15억 이렇게 나왔었죠. 그럼 다 10 이상도 봐야 되는구나. 나름이에요, 나름. 나름. 나름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4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하다못해 1억 5천짜리도 있습니다. 나름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아파트예요? 네. 몇 평? 한 23평? 실평수로 아니면 평형이? 실평수가 네, 실평수. 23평? 네. 그러면은 한 29평형 정도 되겠다. 그쵸? 31평형이나. 그러면, 그리고 논현동이고, 그러면, 주상복합이에요? 아니요. 그냥 아파트? 대단지? 아니면 나홀로? 단지. 나홀로. 나홀로예요? 네. 나홀로에 거기다 논현동이다? 밑에 주차장도 있어요. 한 5억, 6억 정도 하겠는데요? 음. 네. 왜 그래? 5억. 야, 5억. 5억 정도. 아니, 그냥 너 물어볼 수 있잖아. 내가 그럼 다른 거 물어보던가. 그래서 초보리님, 네. 낙찰 받고 명도할 때 이사 비용을 준다는데, 그쵸? 네. 그쵸. 우리가 낙찰받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낙찰을 받았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요? 일단 내보내야 내가 이사를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내가 낙찰을 받으면은 네. 현재 저기 살고 있는 소유자는 나가야 될 의무가 있죠. 네. 또 반대로 낙찰자인 우리는 나가라고 할 권리가 있죠. 네. 그쵸? 네. 그러면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평당 한 10만 원 정도 잡거든요. 물론 안에 집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은 평당 10만 원 정도를 잡습니다. 평당 1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강제 집행 비용도 들고 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면 풍경도 안 좋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사 비용 명목으로 어느 정도 드리고 협의해서 빨리 나가게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이사비를 우리가 줘야 될 의무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사비를 왜 줍니까? 여러분들 매매로 부동산 사면은 부동산 팔면 부동산을 사면 나가는 전 주인한테 이사비 줍니까? 아니요. 그런 건가? 그냥 좋게 좋게 약간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강제 집행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집행할 돈으로 그냥 빨리 어느 정도 이사비를 주고 빨리 내보내게 하면 그게 협의고 풍경이 아름답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경매 공부 일반인이 접근하기 좋은 방법은 이제 대표님 통해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오면 1% 실전 경매 강의 풀 버전이 있습니다. 그거 뭐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제 강의가. 그래서 돈은 좀 써야 됩니다. 결제를 하시려면. 풀 버전이고 완전 배치 상태에서 끝까지 가르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의 신이란 책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 너네 집, 그래요? 7, 8억 정도 하는구나. 김미래 쿠폰 할인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적용 가능합니까? BJ 김미래님 이름 되면 전부 다 20%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오! 진짜로. 엄청 좀 크신데? 네. 20%래요, 여러분. 와, 진짜 가서 배우세요. 진짜. 네, 20% 해드리겠습니다. 저요? 저 공부 못해요. 근데 공부를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뇌도 자꾸 안 쓰면은 굳어버린다고. 그럼요. 그쵸, 맞죠. 말랑말랑하게 해주려면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막 어렵고 졸려도 절대 졸리지 않았어요. 오늘 너무 즐겁고 너무 신선한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았는데 진짜 막 점점 새로운 것들을 막 이렇게 배우고 해야 돼요. 멈춰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미래님은 뇌를 이미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항상 컨텐츠를 짜야 되잖아요. 없어요, 콘텐츠. 그냥 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귀 아파요, 미래. 그냥 갔다 왔어요. 에휴, 진짜. 아무튼 오늘 이렇게 물건들을 살펴보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마지막 해야 되는데 지금 딱 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네. 이제 거의 저희가 마무리할 때가 오, 돼가지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진짜 뭐 마지막 지금 딱 10초 안에 질문하시면은 제가 딱 바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2분 남았네요. 맞아. 네. 근데 좀 스마트해 보여요, 갑자기. 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에
자격증 따는지 안 따는지 여부를 떠나서 공부를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저 그만큼 아는 게 더 많아지니까. 네. 땅값은 언젠가는 오릅니다.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사고 납니다. 안 돼요. 진짜 전사하십니다. 그러다가. 네, 그런 거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쉬우면은 다 부자 됐죠. 그럼요. 자식 교육까지 너무 딥하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서 질문을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조용했어. 미래 수입물 이쁜가요? 굉장히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땅을 사는 게 좋아요? 집을 사는 게 좋아요? 땅이 우선입니다.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땅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경매는 건물은 소모품이에요. 건물은. 맞아. 그래서 이거 토지 면적이 얼마나 있는지 꼭 보라고 하셨어요. 예, 땅이 우선입니다. 건물은 그냥 나중에 부셔버리면 끝이에요. 항상 땅, 항상 땅, 땅. 네. 네, 이제 여러분 좀 궁금하신 것들 많이 풀리셨나요? 오늘도 미래와 함께하는 낮방 공방 갬성 오후 3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대표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는 거죠? 경매가 미래다 한 번만 외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네. 경매가 미래다! 나는 폈는데 왜 주먹 줘요? 알았어, 다시 주먹으로 하자. 주먹으로 해. 하나, 둘, 셋. 경매가 미래다! 오케이 다 땄어요 이제. 네. 다 땄어요. 인트로 아웃트로 다 나왔어요. 이제 설명까지 그냥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부참이 아니라 진짜로 막 진짜 별걸 다 시키네. 진짜 아예 이거 근데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뭐가 이거 구호 이렇게 외치는 거야? 슬로건? 그럼요. 중요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그쵸.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함께 배우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두피 마사지 한 번씩 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너무 아는 지식들이 많이 들어와서 머리가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마사지 하세요. 요가도 좀 하시고 스트레치 좀 하시고 다시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복습하셔서 꼭 이 매물 투자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도전해보셔도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같이 건물주의 꿈으로